지금부터 한국국제협력단 월드프렌즈 본부 정우용 본부장님의 기조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SDG 달성을 위한 해외봉사단의 기여와 역할입니다. 기조 발표는 2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월드프렌즈 본부 정우영 본부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리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이제 1차 포럼을 이제 기획하고 여러 이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렇게 뜨거운 열정과 관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놀라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우리 이사장님께도 이미 말씀을 하셨듯이 작년에 MDG가 종료가 되고 올해부터 앞으로 15년 동안 SDG의 어떤 개발 목표를 향해서 모든 나라가 그 개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SDG를 달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딜리버리 수단이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코이카가 여러 가지 주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국별 협력 사업이 있을 테고 거기에 컨설팅과 다른 기술 협력 수단도 있고 또 거기에 또 사실 빠질 수 없는 것이 봉사단 사업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SDG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이디어가 무엇입니까? 그게 Leave No One Behind거든요. 아무도 소외되지 않기,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기라고 이제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봉사단도 이런 인터내셔널 볼런티어링도 분명히 SDG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분명히 그 역할이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SDG가 시작되는 그 즈음에 다시 한번 우리 봉사 역할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SDG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여러분과 같이 모으고 그리고 또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번 그 포럼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개괄적인 어떤 도입 정도에 불과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결국은 해외 봉사가 앞으로 우리 SDG 달성에 정말 중요한 기여를 하고 노력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전반적으로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이런 달성 노력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그 아이디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외 봉사의 개념부터 잠시 정의를 내려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봉사라는 것은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개인의 자발적인 의지랍니다. 자발적인 의지, 누구의 강제적으로 부여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금전적인 이익이 아닌 것에 대해서 동기에 유발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서 어떤 휴머니타리한 그 믿음에 따라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걸 이제 봉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거기 봉사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터내셔널 볼런티어링입니다. 보통 이제 해외 봉사, 국제 봉사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이런 그 인터내셔널 볼런티어링도 봉사 활동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개도국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기술을 전수한다는 아주 전통적인 개념의 실시가 되었죠. 주로 북에서 남으로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는 그런 개념이 실시되어 왔는데요. 굉장히 사실 또 역사가 오래됩니다. 가장 그 국제 해외봉사 시초로 알려져 있는 게 1951년도에 창설된 호주 멜버른 대학교 호주 대학원 봉사단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평화봉사단이 1961년도에 창립이 되었고요. 그다음 일본 자이카의 JOCB 일본 청년협력대가 1965년도에 창설이 되었고 그리고 유엔 차원의 봉사단을 실시하는 UNV 봉사단이 1971년 그리고 우리나라는 1990년도 코리아 오버시스 볼런티어로 해가지고요 한국 해외 봉사단이 1990년도에 처음으로 창설이 돼서 개도국의 4개국에 파견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 청년 해외 봉사단은 그 후에 1991년도에 코이카 설립 이후에 코이카로 이관이 돼서 지금까지 월드 프렌즈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봉사활동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터내셔널 볼런티어 해외 봉사자와 우리가 개발협력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기술 자문관, 테크니컬 엑스퍼트하고 무엇이 다를까?
어떤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나누는 건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첫째는 우리 봉사단들은 동등한 지역 조건하에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기술 전문가들은 동등한 지역 조건에서 사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어떤 그 지역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오피스에서 다른 형태의 지원 수단을 받아가지고 지역 주민과 같이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대부분 어떤 이미 해결된 답안을 본국에서 만들어서 제시를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봉사단들은 지역 주민들과 같이 밀착해서 그로스루트 레벨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경험을 나누고 공유한다는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우리 봉사단들은 지식과 경험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문적인 어떤 자문가들은 많은 페이를 받지만 우리 봉사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큰 차이점은 우리 봉사자들은 지역 조직의 통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자문관들은 보통 스스로 어떤 기술을 전수하는 그 위치로서 좀 약간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같이 일하고 있는 어떤 그 기관이나 마을의 통제를 받지 않고 별도의 어떤 전문 지식을 전수하는 데 비해서 우리 봉사단들은 해당 기관 그리고 커뮤니티의 한 일원으로서 같이 활동한다는 그런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해외 봉사의 어떤 역사도 굉장히 길고 오래됐는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해외 봉사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사실은 많이 칭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UNDP 헬렌 클렉 총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봉사자들이 개발에 기여하는 압도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통 개발 논쟁의 주변에 머물고 있다. 단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봉사자들이라 하면 그냥 눈에 크게 보이지 않는 파트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이나 또 감동, 사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만 알려져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봉사의 개발에 대한 기여나 영향은 사실 과소평가 내지는 잘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봉사자의 가치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사회적 가치와 하나는 이제 경제적 가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회적 가치는 이제 지역 사회 그리고 조직 그리고 개인 봉사자 개인을 위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라는 건 지역 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될 테고요. 그다음 조직을 위해서는 조직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딜리버리하는 그런 역할을 봉사자들이 하게 됩니다. 또한 봉사자 개인은 사실 봉사라는 것은 굉장히 숭고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칭송을 받는 일이죠. 그만큼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감과 어떤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경제적 가치는 흔히 관가가 됐는데요. 경제적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를 한번 측정하자는 노력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11년도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대대적으로 한번 리서치를 했는데요. 그 리서치에 따르면은 급여를 받는 사람이 하는 동등한 일을 봉사자가 했을 때 지불하는 대체 비용 방식으로 전 세계 봉사자를 추산을 해봤더니 약 10억 명이 봉사자들이 전 세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숫자는 사실 그 중국 다음으로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큰 볼런티어 랜드라고 볼 수가 있죠. 또 그들의 그 가치를 경제적으로 추산해봤더니 2005년 기준으로 약 1조 3천억 불에 달합니다. 그거는 이제 미국, 일본, 독일 등 프랑스에서 7번째로 큰 경제적 가치하고 있는 굉장히 큰 어떤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봉사활동이 단순히 공통의 측정과 평가의 방법론의 부족으로 인해서 적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좀 있습니다. 또한 그 봉사의 발전의 기여 측정은 복잡하고 투입 산출관이 단순적이다. 일반 프로젝트는 어떤 주어진 투입에 비해서 그 아웃풋이 어느 정도 일정이 예측이 될 수 있지만 이런 봉사활동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외에 사실은 그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외에 그 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회적인 책임 의식이라든가 어떤 가치 그 어떤 참여라든가 이런 고양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더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산출보다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또 활동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가치들을 산출하고 측정하고 이런 평가할 수 있는 공통의 툴이 없어서 2011년도에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이런 그 봉사활동의 측정 매뉴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이 어떤 봉사단원을 보내고 측정하고 관리를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최소한의 어떤 밸류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의 그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그게 2011년도에 아이로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이로의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각국의 어떤 활동하고 있는 봉사 활동의 양과 뭐 성격, 그다음에 가치 이런 공식적인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는데요? 이게 안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외 봉사의 그 활동에 대한 평가를 보면 기본적으로 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와 양을 측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나 숫자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봉사를 통한 또 딜리버리를 통한 변화의 촉진 또는 태도 전환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봉사활동을 통한 그 카운터 파트가 되겠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개발협력에서 얘기하고 있는 베네피셔리 어떤 그 수혜자라기보다는 상대자를 파트너로 인정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해외봉사는 기술협력의 한계 및 단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개발협력, 기술협력에서 많은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들은 보통 일반 봉사자들보다 보다 우위한 위치에서 일을 합니다. 그들은 보통 우리 자원봉사자들보다 어떤 특권과 어떤 베네핏을 더 많이 갖고 있고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고 또한 지역사회 통제를 받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장비라든가 기자재를 공유를 한다든가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도 그분들이 떠났을 때 굉장히 지속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그런 기존의 기술력의 한계나 단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봉사자는 일반 그 기술 자문관과 달리 상호 호혜적입니다. 가치 의식을 공유하고 가치를 나누는 그런 상호 호혜적이고 또한 그 지역사회나 어떤 기관에 있는 그 카운터파트들이 봉사자의 지식에만 사실은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경제적 활동 이상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의 중요한 지표이자 미지적 가치 수단이고요. 지역 연대감을 구축하고 또한 가시적인 성과물 외에 소프트한 결과물이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여 폭의 확대라든가 의사결정의 영향 등은 더 사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봉사활동의 의미와 가치는 양적인 측면 이외에 질적인 가치, 노력이나 땀, 감동과 같은 측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SDG에서 잠시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제 봉사활동과 연계가 되는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들 이미 SDG에 대해서는 다 알 것인데요. 잠시 약간의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SDG는 17개 목표 중에서 5번째 1번에서 5번까지는 MDG가 달성하지 못한 미완의 과제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MDG가 많은 당초에 의도했던 목표를 많이 달성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뭐 빈곤의 삶을 개선했다든가 초등교육의 그 등록률을 개선했다든가 많은 그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완의 과제들이 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1번에서 5번까지는 MDG의 미해결 과제들을 다루고 있고 목표 6에서 11까지는 새로운 분야입니다. MDG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입니다. 식수와 위생, 에너지, 일자리 등등이 포함되겠고요. 그다음 목표 12에서 15번은 그린 아젠다입니다. 녹색 의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고 마지막으로 16번부터 17번은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15번째 과제를 어떻게 딜리버리 할 것인가,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그
프로세스별로의 그 가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16번은 가버넌스와 평화를 다루고 있고 17번은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그리고 파트너십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목표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봉사단원들의 역할을 보면은 사실 1번은 17번까지 다 간접적으로 다 달성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포스트 2015 의제를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보통 이제 세 개의 축이라고 하는데요. 환경 보존과 사회 발전, 경제 성장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로 MDG는 이제 사회 발전 부분에 중점을 뒀었는데, 그에 반해서 SDG는 환경, 사회 발전, 그리고 경제 성장까지 포괄적으로 다 다루겠다는 그런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유니버셜에서 MDG는 주로 개도국을 타겟을 했지만 SDG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다 달성해야 될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체론적입니다. 근데 홀리스틱이라고 해서 사회, 경제, 그리고 환경까지 포함하는 굉장히 많은 그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7개, 세부적으로 169개 세부 목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A에서 Z까지 모든 부분을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변혁적이라는 것입니다. MDG에 비해서 SDG는 인권을 기반하고 있고, 또 가버넌스를 강조하고 있고, 또 지역적인 로컬 컨시더레이션을 하고 있고, 또한 참여적, 그리고 포용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포용적이라면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게, leave no one behind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SDG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은 물론이고, 소외계층이라든가 취약계층까지도 다 포함을 해가지고 SD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5개 영역을 사실은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하나의 그 하부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게 5P입니다. 그래서 People, Planet, Prosperity, the Peace and Partnership, 5개 영역 하에 모든 목표가 구성이 되고 있고요. SDG와 봉사활동은 공유하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연대라든가 참여, 포용, 이런 공통적인 가치를 통해서 분명히 봉사활동은 SDG에 기여할 바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및 봉사활동의 적극적인 역할 없이는 SDG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 주도적으로 정부의 재정과 투자만으로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필요한 자원이라든가 이런 역량들이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봉사활동의 어떤 지원과 협력 없이는 SDG는 달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봉사와 SDG의 연기 노력인데요. 작년에 SDG가 채택되기 전까지 각국의 공여기관, 봉사단 파견기관, 그리고 NGO, 시민사회들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SDG 과정에 봉사활동의 가치를 같이 부여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트 2015 프레임워크에서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봉사자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고 효과적으로 그들의 활동을 지지하도록 정말 촉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또 Future We Want라든가 리어 플러스 10이 결과문서에 보면 개발 성과의 창출, 생산에 있어서 봉사자의 역할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봉사활동은 기본적으로 참여형 개발 프로세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과정에 사람들의 참여와 역할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사회적 자원을 연결하고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2030 개발의지의 Leave No One Behind라는 주요 원칙 이행에 있어서 봉사는 가장 적합한 범분야적 이행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2015는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Leave No One Behind라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포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봉사활동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SDG에는 17개 목표에는 사실은 봉사활동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봉사활동은 SDG의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고, 특히 목표 16번 가버넌스와 피스 프로세스 과정에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을 할 수가 있고, 또한 17번 Means of Implementation이거든요. 전달 수단을 통해 가지고 봉사활동에 충분히 그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봉사활동이 개발해야 될
가져다 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에서 이행 전략이 처음부터 봉사자 그룹을 포함시키고 그리고 그런 봉사자의 긍정적인 기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주장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포스트 2021 종합보고에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봉사자들이 기여와 개발의 봉사활동을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 달성에 봉사자 그룹을 포함시키자. 그리고 봉사활동은 SDG의 강력하고 파워풀하고 크로스커팅한 이행 수단이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자들이 포스트 2021 개발협력에 의미 있는 파트너로서 위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벌써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SDG 달성을 위해서 그런 봉사자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미 유엔부에서는 봉사자 역할을 단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SDG 모든 목표의 변혁적 전달에 기여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SDG를 통한 그 주인의식을 구축을 해서 SDG를 국가에 맞게끔 로컬라이즈를 할 수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모든 국가에 파견이 돼가지고 그 현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가치와 공유를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현지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공고한 변화를 발송하도록 인크로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SDG는 매년 주기적으로 정치 포럼위에서 그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게 돼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또 봉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SDG 이행 정도의 측정을 지원하는데 데이터 수집이라든가 전문적 지식 제공 그리고 모니터링을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방안이 있을까? 이 방안도 유엔부에서 이미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장 특징적인 것은 봉사자들은 한 번의 봉사활동으로 여러 개의 SDG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캠페인 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SDG 전체 목표에 달성에 기여할 수가 있고 또한 MDG 미안의 영역에서 어떤 그 기술적 자문을 통해 가지고 목표 6번, 7번 그리고 13번, 15번의 달성에 기여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한 지식과 경험 전수를 통해서 역량을 개발하고 현지 전문성의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그 참여형 모니터링과 현지 아웃리치, 제가 말씀드린 그 SDG 이행 여부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건데요. 거기 또 중요한 게 마이월드 조사가 있습니다. 그 작년도에 그 SDG가 채택되기 전까지 이 마이월드 서베이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오지에 약 700만 명 이상의 소외받는 사람들이 이 서베이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들의 목소리를 SDG 그 의제 설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파워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마이월드 조사를 통해서 이런 그 SDG 이행 과정에 계속적으로 그 측정 여부를 달성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엔부는 이미 SDG 달성을 위한 전략적인 3대 목표와 행동 계획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략 목표 2에 보면 봉사활동을 포스트 2021 달성을 위한 국가 및 글로벌 실행 전략에 통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요 행동에 보게 되면 다양한 봉사자들을 동원하고 또한 국가의 개발계 봉사 활동을 통합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UNV를 통해 가지고 SDG에 어떻게 우리 봉사자들을 동원하고 국가 발전 계획에 통합할 수 있을까 이미 행동 계획은 이미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SDG 달성을 위한 월드 프렌즈 사업 현황인데요. 이 부분은 뒤에 곧 우리 외교부의 과장님께서 이미 또 발표를 하실 예정이고 또한 이 부분은 또 우리 박정민 팀장도 어느 정도 언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 좀 말씀드릴 거는 이제 국제 연대 활동입니다. 저희들이 약간의 이제 광고성 뭐 이런 표현도 되겠지만 우리가 매년 그 월드 프렌즈 봉사단을 파견하는 숫자를 보면 보통 4,500명 이상인데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평화봉사단이 뒤에서 두 번째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적으로는 사실 봉사활동의 기여와 어떤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저희들 항상 초대를 하고 뭔가의 어떤 성공담이랄까요? 어떤 이렇게 많은 파견할 수 있는 노하우라든가 이거를 많이 듣고 싶어 합니다. 또 그만큼 SDG 달성에 있어서의 봉사자 역할을 이미 어느 정도 강조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 SDG 채택 이전에 많은 국제 포럼과 여러 가지 세미나에 저희들 초청을 해가지고 한국의 경험도 얘기를 하고 그 가치를 공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2015년 작년에 한 해 동안만 국간에서 본다면 3월달에 워싱턴에서 피스코 UNV 주최 국제회의가 있었고요. 거기서
그 봉사사업 성과 방안을 논의를 했고, 또한 어떻게 봉사활동이 SDG 달성할 수 있는데 레버리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10월에는 2015년도 IVCO 인터내셔널 볼런티어 코퍼레이션 오가나이제이션이라고 해서요, 국제 봉사단 파견 기관 연례 총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코이카에서도 이 회의에 참가를 해가지고 SDG와의 연계 기여 방안을 같이 논의를 했는데, 특별할 만한 사항은 금년도 2016년은 독일 본회에서 가을에 2016년도 IVCO 연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고, 내년 가을쯤입니다. 내년 가을에는 코이카 주제로 이런 전 세계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총회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한 1,000명 이상의 어떤 전 세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가장 큰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IV 총회는 업적으로 참석을 하다가 재작년부터 정식으로 멤버를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처음으로 내년 한국에서 이 IB 총회가 개최될 예정이 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에 국경에서는 UNV와 VF에서 베이징 봉사연합이란 그런 그 국제 그 봉사단 그 포럼에 아시아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코이카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국도 매년 수만 명의 봉사자들을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중국에서도 월드 프렌즈의 어떤 경험과 이런 노력들을 또 같이 공유해 주자는 그런 요청에 따라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는 SDG 달성을 위한 해외 봉사단과 남남 협력 강화 방안 등의 논의를 했습니다. 또한 인터내셔널 포럼 포 발런티어링 인 디벨롭먼트라는 그 포럼이란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포럼에서 사실 IBCO 회의를 개최를 하는데요. 거기에 지금 현재 해외봉사의 효과적인 사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코이카도 지금 월드 프렌즈 코리아도 이 연구에 참여를 해서 효과적 이펙티브한 프랙티스가 뭔가 이런 연구를 하는데 저희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 10월 동경회 회의 때 자이카에 저희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그동안 모든 게 봉사단 포럼이나 이런 국제 컨퍼런스들이 주로 미국이나 유럽 중심의 어떤 그 주도하에 이루어졌는데 아시아 시각을 좀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이카에 제안을 해가지고 이번 금년 6월에 서울에서 코이카 자이카 공동 국제 포럼, 봉사단 국제 포럼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외 봉사의 개발의 영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싱가포르라든가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이런 참가자들을 초청할 예정이며,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 초청장에 갈 텐데요. 그때도 많이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입니다. 첫 번째는 봉사활동의 성과지표 포함인데요. SDG 채택에 따라 가지고 봉사활동의 개발 목표 어떻게 기하는지 계속적으로 그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160개 그 세부 과제가 사실은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다음 달에 확정될 예정이고, 또한 현재 제한된 지표도 봉사활동에 관한 내용이 사실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2025 멀런서링 워킹 그룹에서는 이런 그 16번, 17번 세부 목표에 봉사단 관련 지표를 넣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지표를 제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에 이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국제 봉사활동에 또한 SDG에 정말 기여할 수 있다, 주도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봉사활동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입니다. 아직도 SDG 달성에 있어서 봉사활동의 기회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SDG와 해외 봉사라는 양대 요소에 대한 정확한 연관관계를 규명하는 노력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봉사단은 보험 분야적 이행 수단으로서의 봉사단을 통해서 농업, 교육, 보건, 성평등 등 광범위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봉사단이 SDG 이행의 주요 주체다. 가장 비근한 예가 작년도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 때, 그리고 네팔 지진 때 정말 자원봉사들이 열심히 참여를 해가지고 본 의료진이라든가 어떤 구급대 오기 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작년도에서는 기니에서 첫 30일간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병했을 때 2,500명이 넘는 청년 자원봉사들이 먼저 투입이 돼가지고 기초적인 의료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원봉사활동은 SD 달성에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요. 저희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내분에 이제 또 앞으로 그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 토론 때가 있겠습니다. 그때 다시 여러분들이 플로에서 질문이라든가 코멘트를 받고 다시 또 여러분들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